모두의 채용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방대한 취업 빅데이터 속에서 핵심 정보 전달해 드립니다. 취업 GPT 더 빅스쿨의 이건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쌤, 오늘 취업 GPT 오늘은 또 어떤 주제 갖고 오셨나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좀 약간 생소한 개념이긴 한데 한 네.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또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액티브 시니어라는 걸 한번 주제로 갖고 와봤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셨는데 지난번 헬시 플레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영어를 요즘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얼마 전에가 한글날이었잖아요. 그래서 자, 저번 주 주제가 기쁜 건강법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제 다시 말씀해 주실까요? 액티브 시니어, 액티브가 일단 활동적이다라는 표현이고 시니어가 이제 노인이니까 활동적인 노인? 뭐 이 정도로 그 정도. 이야기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은 이제 이 용어들이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러고 보니까 또 한글 안 쓰네? 이런 네.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했으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먹방, 먹방. 먹는 방송. 네.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먹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해외 유튜버들도 먹방을 하겠다, 우와. 먹방을 하겠다.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쓰거든요. 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뭔가 이런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 시니어라는 표현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50대, 60대를 넘어서 이제 여러 노인들을 다 지칭하는 말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은퇴 이후에도 소비 생활과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 사회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차별화되는 점이 뭐냐면은 네. 과거에도 분명히 이런 비슷한 용어가 있었거든요. 네. 실버 세대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실버 세대와는 차별되는 그 지점이 뭐냐면은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경제력이 은퇴 이후에는 낮아졌다. 네. 그리고 소비력이 좀 줄어들었다. 활동이 좀 제한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네. 은퇴 이후에도 충분한 경제력을 가지고 다양한 소비와 여가 활동을 즐기는 세대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실버 세대, 기존의 실버 세대랑은 좀 다르게 충분한 소비력을 가졌다는 건데요. 그럼 확실히 지금 시니어분들 60대 초중반의 베이비붐 시대 분들 때문이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2022년 네. 기준에 60세 이상 시니어가 1,33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1,330만 명이 거의 인구수 개념으로 봤을 때는 4명 중에 1명은 네. 그 이 시니어에 포함이 된다라는 건데 다행히도 저는 아니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게 초고령화 시대를 지금 눈앞에 맞아요.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시니어로 넘어가고 우리 아버지 세대나 어머니 세대들은 다 이제 시니어라고 평가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인구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당연히 그 인구수 대비해 가지고 당연히 소비력 또한 증가되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활동적 노인, 실제 용어랑 좀 헷갈리니까요. 이제부터 그냥 액티브 시니어로 할게요. 이런 액티브 시니어, 오늘의 주제로 좀 선정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쌤. 일단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이 이제 초고령 사회로 네. 진입된다는 것이 또 팩트이고요.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 생각을 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책적으로만 접근하는 개념으로 그냥 생각해서 아이들을 왜 안 낳지?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에 갔을 때 면접에서 면접관이 질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어떻게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어. 발표해봐라라는 것들도 실제로 나왔어요. 아마 네. 여러분들도 그걸 경험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취준생 입장에서도 아이를 낳을 방안 정도? 이 정도 돈 좀 낳지 않겠냐 뭐 이런 개념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은퇴 이후에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활발하게 사회활동이라든지 여가활동이라든지 소비 같은 것들을 진작시키고 누리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라고 한다면요. 이분들이 결국에는 소비의 주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소비의 주축이 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많은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취준생 입장에서도 이렇게 이걸 해결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것을 타겟으로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쌤 말씀대로 이 액티브 시니어가 이 소비의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그 수치로도 그렇게 보이고 있나요? 제가 이제 이 수치라는 거를 어떻게 기준을 잡아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네. 어쨌든 소비라는 건 결국에는 요즘에 현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다들 긁잖아요. 그래서 그 긁는 개념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찾아봤는데 국내 8개 전업카드사 중에 한 5개 업체에서 지난 8월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의 고객이 전체 결제 금액에서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 한 평균 12.8% 증가했다라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이렇게 많은 카드사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카드사 한 군데가 이제 BC카드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은행들이 자체 뭐 우리카드, 신한카드 이렇게 보유하고 있지만 네. 그 이제 벤더사라든지 이런 개념들 때문에 BC카드를 많이 이용하는 터라 BC카드가 아무래도 모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BC카드를 한번 대표적으로 본다면 이 데이터 사업본부에서 코로나 전후로 최근 5년간 60대 이상 고객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60세 이상 고객 수와 결제 금액 자체가 둘 다 증가했다. 그러니까 고객 수 자체도 한 7.3% 전년 동월 대비 그리고 8.5% 매출액도 상승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네. 이 매출액이 상승하는 게 8%라고 하면 애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조 단위니까 조 단위에서 8%가 늘어났다는 건 그러네요. 몇백억이 늘어난 거기 네. 때문에 굉장히 큰 액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장 많이 소비한 분야도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쌤. 네, 저도 이 소비한 분야가 사실은 맨 처음에는 그냥 추측해 보건데 뭐 그냥 건강 뭐 이런 거 아닐까, 헬스케어 네. 아니면 뭐 병원 이런 거지 않을까 생각을 네. 했는데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인 곳이 여행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오. 결제액 기준으로 봤을 때 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대비했을 때 네. 94.6%, 그러니까 와. 다시 사실상 2배 증가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면세점 같은 경우에서도요 여행을 가면 기본적으로 이제 국내 여행이 개념이 아니라 해외 여행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 면세점 들리는 분들도 굉장히 증가됐죠. 근데 저희 같은 세대는 사실 면세점 가면은 손가락을 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좀 무리인데? 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들은 지갑을 또 활짝활짝 여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세점에서도요 83.5%가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2021년과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직전과 대비했을 때는요 네. 277.7%, 153.7% 각각 급증했기 때문에 네. 정말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뭐 이제 아무래도 알 수 있는 거는 이 지출 자체가 네. 여행 쪽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포인트들을 찾을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액티브하다라는 개념으로서 표현하는 것들의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사실은 양육입니다. 아. 그래서 직장을 다니는 자녀를 네. 대신해서 손주를 돌보시는 많아요. 네. 예, 황혼 육아도 굉장히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키즈 카페, 소아과 병원, 학원 이 순서대로 결제액이 굉장히 지난해 같은 해 대비해 가지고 각각 54.7%, 50.6% 그리고 27.3% 네. 정도 상당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런 포인트 자체가 의미하는 바 자체는요. 어쨌든 황혼 육아도 어쨌든 황혼 육아를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서도 우리 손주를 위해서라면 쓰겠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라면 쓰겠다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이게 단순히 그냥 하루 아침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비 트렌드라는 점을 주목할 만한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네, 쌤 말씀 들어보니까요. 코로나 영향을 뛰어넘을 정도로 이 소비의 증가세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 시니어 세대의 소비에서요. 여행이 차지하는 비용이 크다는 게 좀 인상적이거든요, 쌤. 네. 근데 이 현상은 좀 어떤 걸 의미를 할까요? 저도 이제 시니어 분들도 이제 당연히 우리랑 똑같이 여행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즐거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찾아봤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살짝 다르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시니어한테도 이 여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현실적인 자아 실현의 수단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그냥 뭔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가야지 뭐 아니면 뭐 스페인에 가가지고 그런 술래잡기를 걸어야지 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이자 수단으로서 시니어분들도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도요 이제 직접 네. 보고 배우면서 삶의 의미를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목적 있는 여행을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로 상품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과거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아니면 저만 하더라도 휴양형 관광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도요. 가서 그냥 쉬는 거. 치우면서 그냥 주는 밥 먹고 치운 왜 올리죠? 네? 치운 왜 올리죠? 그냥 이렇게 약간 멍청하게 있으면은 다 해주는 그런 서비스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게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편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쉬러 가는 개념이 보다는 네. 지금은요 관광형 상품으로 훨씬 선호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관광 업체에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고 관광버스 네. 타가지고 춤만 추다가 내리는 그런 개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데 지금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그냥 계획을 자체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액티브 시니어들이 이제 여행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걸음마 단계,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네. 해외 선진국들에 대비했을 때.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되고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렇네요. 휴양형 여행보다 이 관광형 여행을 좀 선호하는 셈인데요, 쌤. 거기 좀 본인의 취향에 따라 또 움직인다는 점에서 액티브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행이 가장 큰 소비 분야라고 하면요. 기업들에서도 좀 앞다퉈서 이 시니어 세대들을 타겟으로 하려고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게 인구수 대비했을 때 구매력도 굉장히 상당하고 소비력도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시니어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비의 주류로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는요. 어쨌든 기업과 브랜드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다라는 거겠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혼부부 가전 제품이라고 한다면 네. 지금은 이제 시니어 가전 제품 중심으로 나온다든지 어. 호텔 업계에서도 그냥 뭔가 호캉스라는 개념으로서 그냥 우리 젊은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요. 시니어를 타겟으로 한 상품과 서비스들이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예시로 든다면요. 이제는 효도 관광 네. 혹은 실버 같은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게 진짜 사실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네. 쓰고 있긴 하더라고요. 네. 쓰고 있긴 하지만 직접 이런 좀 대형 플랫폼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네. 이 문구들이 진짜 많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과거에는 어머니 어디 놀러 보내드려야 되지, 어머니 집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약간 이런 개념으로 사드렸다면 네. 지금은 그냥 아들아 필요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고 네. 춥다라는 얘기를 안 하시고 직접 결제를 하시는 거죠. 오히려 찾아보시고. 더 여유가 있으신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또 직접 알아보시고 그냥 너네 바쁘니까 육아도 대신해주면서 관광 상품 고를 수 있을 정도가 되신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여행 호텔을 찾는 시니어들이 무엇을 원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과거는 이제 휴식, 온천, 건강 등이었지만요. 현재는 시니어들은 과거 실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과 소비 패턴에 따라서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모두가 휴양을 원해, 모두가 온천에서 몸을 지지길 원해 이런 네.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개인적인 취향과 개성이 반영된 다양성으로서 상품과 서비스들을 기획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예시는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렇게 효도 관광 해놓고서 문구들 보면은 편안한 이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은 자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연 속 힐링이라든지 인문학을 접목한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트레킹과 같은 트레킹 많이 들어봤어요. 테마 기획 네. 상품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게 절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개념인 그쵸. 거죠. 60대, 70대 분들을 위해서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단풍놀이 이런 상품은 더 이상 팔리지 않을 거라는 게 핵심 포인트이고요. 더 다양한 선택지를 내놓게 되면요, 당연히 이 액티브 시니어 분들은 당연히 그 소비력의 바탕으로서 네. 그걸 많이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앞다퉈서 이거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이 팩트입니다. 네, 효도 관광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것만 봐도 이 시니어 세대들의 직접적인 참여 의지가 있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육아는 좀 아무래도 현대사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인상적이었던 소비가 육아였습니다. 네. 근데 또 이 다른 특징들은 없을까요? 소비, 육아, 뭐 여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기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사실은 이 스마트 기기 의외네요. 네. 의외잖아요. 네. 사실은 취준생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 디지털 디바이디드. 네. 그 디지털 디바이드. 그래가지고 노인들은 디지털 격차가 심각하다, 막 이런 심각하다. 기사들 많고. 그래서 핸드폰을 못 쓰신다. 네. 라는 개념으로 접근했죠. 주문도 못 하신다. 맞습니다. 주문 못 하신다. 그 키오스크 가서 벌벌 떠신다. 네. 이거는 굉장히 색안경이다. 어.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디지털 취약계층에서 노인분들이 자리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60대를 노인으로 보면 안 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맞아요. 네. 이게 바로 실버 세대와 액티브 시니어의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행이 가장 큰 소비를 했잖아요. 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여행을 예약하는지 그 대표적인 예시들을 살펴보니까 네. 카카오톡으로 비대면 상담하고 예약까지 우와. 그냥 해버리신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런 디지털 디바이드라는 단어가 무색할 만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 네. 카카오톡은 당연히 평소에 쓰시는 거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OTT에서도 그 개념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에이플에 따르면요. 50대에서 60대 연령층의 OTT 사용 비중이
66%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보다 더 많이 쓰실 수도 있는 거죠. 은퇴 이후에 시간이 많거든요. 시간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시간이 많을 때 옛날에는 그냥 공중파만 보셨다라고 네. 한다면은 지금은 그냥 OTT로 찾아보시면서 막 나는 솔로지옥 같은 것들을 보신다는 거겠죠. 맞아요. 아니, 그거 뭘 보시는지까지는 나는 제가 나는 솔로 같은 거 보신다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지난해 7월에 액티브 시니어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OTT를 살펴보니까요. 넷플릭스가 일단 제일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쿠팡플레이, 티빙 같은 것들이 뒤를 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니까 생각보다 노인분들이 많이 쓰시네, 시니어분들이 많이 쓰시네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또 이거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SK 브로드밴드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거기서 BTV 해피 시니어 를 굉장히 이제 시니어를 위한 상품들을 기획해서 출시를 했는데 네. 월간 활성화 이용자 수가요 지난 7월 기준에요 35만 명을 기록했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해에는 23만 명이니까요. 네. 거의 50% 이상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지갑이 어떻다? 빵빵하다. 빵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벌벌 떨면서 TV 보다가 뭐 유료래? 결제 안 해야지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네. 이분들은요 유료 콘텐츠 구매를요 야 서스럼 없이 네. 뭐 1,500원 하지 뭐라고 하시면 긁으시다 보니까 전년 대비 15%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진짜 네, 사람이 빵빵하게 모이니까 느껴지네요. 그렇죠. 빵빵하게 느껴지죠. 저희는 벌벌 떨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이 모이면 콘텐츠가 소비되고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콘텐츠 관련해 가지고 그럼 누가 많이 보냐에 네. 따라서 많은 콘텐츠가 또 생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더 이상 이 노인을 노인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젊으시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보다도 더 많이 아시고 더 즐겨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행 상품과 이 서비스들도 있겠지만 이 소비 주체가 아닌 생산 주체로서의 변화는 없을지 궁금해졌어요. 왜 제 2의 인생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주변 어르신들 보면은 은퇴한 이후에도 좀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개념조차도 사실은 액티브 시니어에 포함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통업계에서도요, 사실은 이제 액티브 시니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생산 주체로서의 예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대표적으로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협업해서요, 네. 전주점에 비수도권 최초로 시니어 카페, 홈플러스 카페마을 1호점을 오픈하고 또 온라인에는 이제 만 60세 이상의 시니어 분들이 네. 만든 이런 그런 공동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혹은 사업장을 갖고 있으신 분들만 입점할 수 있는 네. 그런 시니어 마켓을 온라인에 또 개설해 주기도 했더라고요. 이 밖에도 이제 한국 스타벅스에서도요, 시니어 바리스타가 근무하는 이런 지역에서 지역 카페 활성화를 위해서요, 메뉴도 직접 레시피도 만들어서 이게 만들어서 주고 마셔봐가 네. 아니라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제가 그럼 이거 레시피 드릴게요. 이걸로 한번 그 지역에서 한번 팔아보시면서 시니어분들 그냥 활동해 보시는 게 어떠시겠어요? 네. 라고 하면서 같이 협업하는 그런 개념으로도 접근하고 있고요. 그걸 네. 위해서 집기류라 같은 것들도 지원해 주고요. 네. 그 얘기는 이 시니어분들이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가가지고 커피만 마시는 분들이 아니라 시니어 분들이 그 자체로 바리스타가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또 유한 킴벌리 같은 경우에도요, 시니어 정보 공유 플랫폼 오늘 플러스를 선보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보를 나눠주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실버 세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보를 드려야지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라고 생각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정보를 나눠주는 그 주체 자체가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고요. 이 외에도 시니어 패션 콘텐츠 브랜드, 와인, 시니어 모델 대회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시니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다. 액티브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액티브하시네요. 액티브합니다. 쌤, 정년 연장이라든지 하는 부분들도 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또 소비 주체로서 또 생산 주체로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작게는 단순 서비스 제품의 소비처럼 보이는 경향을 네.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문화 자체로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싶어요. 과거에는 우리 고령화되면 어떻게라고 그냥 하면서 그걸 어떻게 막으려고 노력했다면 이미 일어나는 걸 즐겨야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문화센터에서도 시니어 관련 강좌, 뭐 요가라든지 이 라인 댄스도 시니어분들이 굉장히 많이 한다고요. 네. 스마트 라이프 같은 것들, 이제 스마트 기기를 좀 더 많이 익숙하게끔 익히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 간단한 한 끼 해결이 아닌 고급진 분위기로 이제 뭔가 식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네. 우리가 이제 백화점 하면 생각나는 게 푸드코트인데 이 푸드코트마저도 그분들이 앉기 편하게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분들이 있을 때 좀 고급지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인테리어부터 바꾸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결국에는 문화가 그분들의 눈높이로 향하고 있다. 50대, 60대의 눈높이로 향하고 있다라는 것. 네. 그러니까 이 트렌드가 바뀌면 돈이 돌고 그쵸. 돈이 돌면 다행히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문화로서 알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돈이 된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기 마련이죠, 쌤? 맞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취준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 뭐가 뜰 것인가, 이 액티브 시니어라는 현상으로 어떤 산업들이 성장할 것인가 이런 점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쌤. 맞습니다. 권 쌤이 봤을 때 가장 유망한 분야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엔 어디다 돈을 넣어야 되냐 네. 이렇게 들리는데 뭐 돈을 넣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우리 취업 GPT 자체가 사실 이런 흐름 때문에 성장할 분야나 산업을 미리 캐치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대비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는 시간이니까 그쵸. 취준생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는가에 대한 힘을 좀 기르셨으면 좋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앞으로 유망한 분야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해야지 뭐 돈을 투자해야 될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지 면접관들이든지 아니면 이게 자소서든지 어디서든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좀 그냥 몇 가지만 제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짚어드리면요. 바로 이제 대기업들 앞다퉈서 이제 다투고 있는 이 시니어타운, 실버타운 이게 사실은 유망하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에 잠깐 이게 등장했었었는데 네. 분양 사기라든지 부도, 과장 광고 논란이 커서 네. 잠깐 죽었었거든요. 근데 다시금 엄청나게 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급형 도심형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요. 지금 평균 2년에서 5년 정도는 와.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하고요. 그 평균 비용이요. 네. 보증금이 10억 단위라고 합니다. 와. 근데도 이렇게 수요가 많다라고 그런 하더라고요. 거네요. 근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급형 실버타운이라는 개념 자체는 그냥 단순히 요양원 같은 느낌이 아니라 사시면서 즐기시면서 건강관리도 하시면서 노시면서 소비도 하시는 곳이다 보니까 네. 병원에서조차도 이걸 노리고 있고요. 네. 보험사에서도 노리고 있고 건설사 등에서도 노리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보사들에서도요 실제로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신한과 KB에서도요 서초 빌리지라든지 위례 빌리지 같은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액티브 시니어 자체들도요 어떻게 보면은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또 다른 어떤 미래 먹거리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응용력을 가지고선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취준생분들이 이런 흐름을 좀 잘 타고 앞으로 유망한 산업들을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빅스쿨의 이건 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